이재명 지가 그렇게 밀고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지역 화폐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양극화되고 독점화되고 집중화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 진짜야? 어떻게?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는데? 집중화, 양극화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모르겠는데. 그지? 이런 걸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단 말이야.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게 유일한 대책이구나. 근데 어떻게 되는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해소가 되는데? 전혀 없어.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지역화폐가 매출 집중도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지역화폐는 뭐 이렇게 영세상인들한테서만 쓸 수 있으니까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못 쓰니까 매출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지역화폐는 왜 팔리는 걸까? 누군가가 지역화폐를 왜 구매해서 사용할까? 인센티브? 그래,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도 얼마 전에 왜 지역화폐 좀 샀잖아? 산 이유가 뭐니? 유일한 이유는 돈을 더 줬기 때문이야. 돈을 더 줬어. 그치. 그때 뭐 얼마 줬어? 한 30% 가까이 더 준 거잖아. 넣은 돈에. 왜 대형 상인이나 대형 마트로 매출이 집중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주차도 편하지, 뭐 카드 결제 가능하지, 정찰 제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야. 식당도 큰 식당은 이 지역화폐 사용이 안 되거든. 매출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왜 사람들이 몰릴까? 맛있으니까, 갈 이유가 있으니까, 주차도 편하고, 음식도 좋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란 말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형 마트로 가라, 대형 음식점으로 가라고 강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왜 거기를 찾아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얻는 효용이 있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지. 근데 지역 화폐를 사서 작은 가게로 찾아가게 만들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돼. 지금 그런 형태로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는 거야.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20만 원어치를 사면 5만 원을 더 드립니다. 10만 원을 사면 2만 원을 더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어디서 오는 걸까? 세금에서 오는 거야. 지가 지 주머니 털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돈을, 세금을, 국민 세금을 박아서 억지로 어디에 돈이 가게 한다. 말하자면 영세 상인들에게 세금을 뿌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세금을 뿌리는 구조. 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집중화가 완화되고 이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 시장 안에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건 서스테이너블 하겠지. 계속 이 시스템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 뿌리게 하겠다. 그럼 이 보조금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이 불균형이 해소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마트에 찾아가는 이유, 사람들이 맛집에 찾아가는 이유를 없애지 못하면 이 시스템은 그냥 돈을 박아서 운영되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저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개소리인 거네. 마중물이 아닌 거지. 전혀. 그냥 그 돈 거기다 썼다. 끝이야. 너 생각해봐. 그때 우리가 뭐 조금 샀던 그 지역화폐 이거 다 쓰고 나서 그 뒤에 인센티브 한동안 안 주고 있잖아. 그 뒤에 한 번이라도 다시 산 적 있어? 아니,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그리고 지역화폐를 구매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이걸 쓸 수 있는 큰 가게를 찾아다녔다고. 맞아. 그걸 쓸 수 있는. 왜냐? 다른 데 가면 주차가 안 되고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서 한 번에 털 수 있는 큰 상점을 찾아다니는 거. 주차가 가능한. 이런 소비 행태가 일반적인 거지. 무슨 마중물 한 번 작은 가게를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작은 가게만 쓸래요.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이럴 유인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 짓을 왜 하겠니? 왜? 그리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그런 효과, 경기 부양 효과, 매출 증대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아니 전혀 없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졌어. 그것도 국책연구기관에서. 그런 효과가 없다고 밝혀진 거야. 이재명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역화폐의 골목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냐? 진해 연구기관, 뭐 경기도 연구원 이런 데서 연구 결과 그게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랑 경기도 산하, 성남시 산하의 무슨 기관, 자기들이 용역 준대 이런 데의 방법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경기도나 성남시 이쪽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 무슨 얘기냐? 가게에 찾아가서 묻는 거야.
이거 효과 있었습니까? 지역화폐 긍정적입니까? 그럼 지역 상인들이 당연히 긍정적이라 그러지. 굳이 그거를 이거 부정적이다, 뭐 의미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나? 근데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냈다고. 근데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지역의 매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했더니 그런 효과가 없는 거야. 없어. 근데 이재명이 진짜 기가 찬 게 뭐냐면 이런 결과를 내놨더니 연구 결과, 통계를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내놨더니 담당자 누군지 조사하라고, 문책하라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이재명 치하에서는 이재명 뜻에 반하는 연구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감히 어디서 그런 결과를 내놓느냐 이러고 담당자 찾아서 문책하라 이러고 있다는 거지. 이재명 공약에 보면 지역화폐를 매년 50조 원씩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를 50조 원 발행하면 여기에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갈까? 정부 예산이 또는 지자체 예산이 뭐 못해도 5조에서 10조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돈을 박아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보고서 만들어내고 뭐 긍정적이었다.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만 찍어내고 그리고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대되는 논문이나 보고서가 나왔다. 그럼 막 가서 막 다 찢어버리는 거지.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다 찢어버리고 막 문책하고 이럴 거라는 얘기잖아. 지역화폐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예산 투입한 만큼 보너스 준 만큼 사람들이 쓰고 끝이야. 다시는 아무도 사지 않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한 무슨 자본주의의 문제 무슨 양극화, 집중화, 독점화를 해결하는 대책이다? 아니 그럴 수 없다니까. 사람들이 대형 마트에 가는 이유,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 그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 지역화폐는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절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연관된 것 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이 국가 부채는 2월 하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정말? 근데 그게 가능해? 2월이라는 게? 국가라고 해서 부채를 그냥 2월 할 수 있다. 아니 천만에 그렇지 않거든. 모라토리엄이라고 있잖아. 아르헨티나가 요즘 달고 사는 그 모라토리엄. 집을 위해 선언이라고. 우리는 돈을 제 날짜에 못 갚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물론 신용도는 떨어지겠지. 기업이랑 똑같아. 기업도 마찬가지야. 돈을 못 갚으면 부도가 나잖아. 그리고 신용도가 하락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2월이 가능하다. 아니야. 이게 이재명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냥 국채를 찍어가지고 메꾸고 이러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 부채는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 부채는 2월 할 수 있다가 아니지.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새로 대출해서 갚고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세상에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그렇지 않다고. 신용도는 계속 하락하겠지. 그리고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 이자를 내야 되니까. 금융비용 계속 발생하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파산하지만 국가는 2월이 가능하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국가도 파산을 하겠지. 국가도 당연히. 이재명이 이 시장 그리고 이 통화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재명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 MMT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 대표적으로 이 얘기가 최백은의 말들 이런 데 묻어 있는 거라고. 이재명도 실제로 뭐라 그랬었냐면 정부가 영구 국채를 발행하고 이걸 한국은행이 인수하면 된다. 그러면 지역화폐의 재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금리가 0%래. 금리 0%의 영구 국채를 국가가 발행을 하고 그걸 한국은행이 인수하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얘기인 거야. 영구 국채가 뭐냐? 이건 갚지 않는 거야. 원금을 갚지 않아. 근데 이자만 계속 주겠다. 영원히 이자를 주겠다. 이게 영구 국채거든.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금리가 0%라 그랬잖아. 이자를 안 내. 영구 국채야. 그럼 이게 뭐야? 그냥 돈을 찍어낸 거랑 똑같을 거야.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냈다고. 영구 국채 100조 원을 찍는다. 영구 국채 100조 원을 찍고 이걸 한국은행에 팔겠다. 근데 금리가 0%다. 이건 한국은행이 100조를 찍어낸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돈을 무한정 찍어내겠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빌려. 이건 영구 부채다. 영구 채무다. 원금을 갚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를 영원히 주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자는 0%다. 그 이게 뭐야? 그냥 준 거잖아. 네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준 거야. 나는 너한테 1,000만 원을 그냥 가져온 거라고. 빌린 거지만 빌린 게 아니야. 그냥 1,000만 원을 찍어낸 거지.
결국 이재명의 주장은 정부가 빚을 더 내자, 빚을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국가가 빚쟁이가 되면은 국민한테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야. 그게 지금 되게 웃긴 얘기가 되는 거야. 이재명 얘기에. 이재명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슨 정부는 뭐 빚이 적고 부자고 국민은 부채가 커서 가난해진다. 그래서 정부가 빚을 내서 이렇게 국민에게 이관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국가 부채는 국가가 갚냐? 국가 부채는 국가가 갚아? 국가 부채 누가 갚는데? 국민. 국가 부채도 국민이 갚는 거야. 국가 부채도 국민이 갚는 거라고. 국가는 생산을 안 해요. 생산을 안 해요. 국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는 거야. 국가가 낸 부채의 이자는 누가 내? 국가가 내?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 내는 거야. 국민이 내. 마치 이재명은 마치 국가 부채는 국가가 갚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마치 국가 부채는 지가 갚을 것처럼,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갚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국가 부채는 국민이 갚는 거야. 국가 부채 국민이 갚는 거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갚는 거라고.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국채 발행은 누가 인수해? 한은만 인수하는 거야. 한은만. 한은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인수하고, 국가가 국채를 또 발행하고 한은이 인수하고. 그럼 뭐야?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라고. 이재명식 기적의 경제학이 되는 거야. 결국 나라 안으로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모두가 부자가 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단 말이야. 무한의 인플레 공장이 되는 거지. 이재명이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랑 대담을 하면서 대입 추첨제에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한 말,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했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은 마이클 샌들 교수가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벌이 좋은 엘리트 계층들은 이 사회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닌가? 노력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 샌들이 말하는 스타일이 항상 이런 식이야. 저 봐. 성공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거야. 노력도 있고, 노력 외적인 부분도 있지.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명문대를 간 엘리트들은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을 부정하는 거잖아. 노력이라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야. 노력을 하고 그 이상의 걸, 운도 따라줘야 되고 주변 환경, 시기적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노력 필요 없다, 성공한 사람은 네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샌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 이재명이 대입 추첨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 제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그 좋은 학교 스탠포드, 하버드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한 5만 명 정도 하는데 그 중에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는 입시 추첨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누구 맘대로? 2만 명, 2만 5천 명 누가 정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정했는데? 성적? 아니면 인성? 쥐가 정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컷을 한 거잖아. 왜 4만 명은 아닌데? 왜 1만 명은 아닌데? 왜 4만 9천 명은 아닌데? 입시 추첨제의 대상이 왜 4만 9,900명은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논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누구 맘대로 2만 명으로 컷을 하냐? 누구 맘대로 2만 5천 명 컷을 해? 누구 맘대로 40%에서 50% 정도로 컷을 해버리냐고. 60은 왜 안 되는데? 70은 왜 안 되는데? 지 말에 오류가 있는 거야 이미. 이미 자격이 있고 없고를 자기가 정했잖아. 무슨 기준으로? 성적? 성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성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추첨제인데. 그러면 그 40에서 50%의 입시 추첨제 추첨 대상이 되기 위해서 또 추첨을 해야겠네? 그지. 그래야 제일 공정하겠지. 입시 추첨제. 그리고 입시 추첨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첨해갖고 계속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군가 가겠지. 이게 공정인가? 입시 추첨이 공정인가? 누군가가 대학을 추첨을 통해서 간다는 게 공정인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어떤 대학에서 올해는 모든 학생에게 학점을 똑같이 주겠다, 평균을 내서 주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점점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는 전원이 다이프를 받아 버렸다고. 이게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거든.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입시 추첨제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그냥 운빨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뺑뺑이 돌리는 시즌이 오면 돌아가라 잘 돌아가라 하다가 어이쿠 나는 세상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책은 한 줄도 안 봤는데 인서울 어디 합격했네 이 정도면 만족 이러고 있을 거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자기는 당연히 서울대, 당연히 연대, 당연히 고대를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무슨 지방대 어디를 갑자기 가는 거야? 아니면 대학을 못 가. 왜? 추첨해서 떨어져 버렸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게 공정인가?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다.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성적으로 줄을 세우지 않으면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나눠 갖고 이렇게 되나? 아니,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으면 뭐가 나오느냐? 조국이 나오는 거야. 조민이 나오는 거라고. 조민이 나오는 거라고. 이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무슨 이것저것 추첨제, 무슨 수시전형, 이전형, 저전형, 온갖 잡전형들이 다 생기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의사, 변호사 이런 지위 정도는 부모가 돈을 내고 사줄 수 있게 됐다고. 부모가 돈을 내고 사줄 수 있게 됐어. 돈 쓰고 백 쓰고 컨설턴트 붙이고 지인들 통해서 하지도 않은 인턴 자격증 받지도 않은 표창장 만들어가지고 애가 원하는 곳에 보내준단 말이야. 성적이 좋건 아니건 상관없어. 왜? 그 전형이 아니거든. 성적, 수능 성적을 보지도 않는 어떤 전형으로 애들을 명문대에 집어넣고 의전원에 집어넣고 치전원에 집어넣고 로스쿨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의로운 건가? 이게 정의로운 건가? 아니야.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운 것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높은 대학에 가는 거, 시험 잘 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노력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세상. 그게 공정한 거야. 점수 잘 받았다고 대학을 잘 가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쟤네들은 공정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 뒤집어 놨어. 나보다 공부 더 한 사람이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야.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이재명이 샌델이랑 무슨 대입 추첨제 이딴 헛소리를 하고 나서 이런 글을 썼다 그러더라. 능력주의를 넘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 정말 무서운 얘기야. 왜냐? 능력주의 반대는 뭔데? 함께 사는 세상? 아니야. 능력으로 줄을 서지 않으면 뭐 갖고 줄을 설까? 능력이 아닌 걸로 줄을 서게 된다니까? 반드시 줄은 서요. 반드시 줄은 선다고 세상에는 반드시. 그러면 능력주의를 타파하면 능력 아닌 걸로 줄 서고 점수를 못 보게 하면 점수가 아닌 걸로 줄을 서게 된다고. 쥐야말로 쥐 자식들 다 고대 보냈잖아. 재수까지 시켜가면서. 왜? 능력주의를 타파하자면서 능력 없는 사람으로 키우지 왜? 이상하잖아. 이재명이 경북에 가가지고는 TK 여태 빨간색 열심히 찍었는데 솔직히 망했지 않나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호남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 호남에 아무것도 없다고. 광주에 아무것도 없다고. 지들은 호남이랑 광주 발전시켰냐? 지들 그렇게 열심히 찍어줬는데 호남은 무슨 불꽃처럼 성장했니? 이재명이 요새 부쩍 문재인을 비판하더라고. 얼마 전에도 보면은 뭐 정부가 어떻게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냐,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 경쟁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왜 이렇게 문재인을 좀 약간 때리지? 일단 지금 국힘당이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확실한 우파적인 어떤 거를 보여주지 못하잖아. 나는 진짜 여기는 자유, 여기는 진짜 친시장, 친기업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는 저런 정권은 안 된다. 더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정권, 빨갱이 정권 이런 건 안 된다. 반시장 정권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찍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찍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문재인은 찍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나는 찍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좀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인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말하자면 틈새를 노리고 있는 거야. 국힘당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동안 나는 그렇게 반시장적인 사람 아닌데요. 나는 시장 망칠 사람 아닌데요. 나는 부동산도 문재인보단 잘할 건데요. 라는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평소에 하는 얘기는 완전히 무슨 시장이고 나라고 뭐고 다 문 닫고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무슨 0%짜리 연구 국채를 발행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이 갑자기 무슨 부동산은 시장에 어쩌고 무슨 기업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믿을 수가 있나? 근데 또 잘 먹히지.
왜냐 사람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부동층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툭툭 던져주면 이재명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네. 문재인 같은 인간은 아니네.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야. 부동산 이재명이 훨씬 심할 거야. 훨씬 구체적으로 망쳐놓을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이러는 거야. 부동산은 문재인처럼 망치진 않겠네. 시장 문재인처럼 건드리지는 않겠네.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 문재인의 반대 극단 이미지, 반대 극단 역할을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를 못한 거야. 그런 동안 이재명이 끼어드는 거지. 내가 바로 문재인의 반대 극단이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윤석열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나는 이재명이다. 내가 만드는 세상은 다를 것. 내가 만드는 세상은 다를 것. 알아, 씨. 그게 무서워서, 그게 정말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단 말이야. 이재명이 만드는 세상. 그게 무서워서.